인류의 마지막 보고 남극 대륙. 날로 더워져가고 있는 우리 지구를 냉각시켜줄 수 있는 거대한 얼음 대륙입니다. 이곳에도 극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남극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 섬에는 대한민국의 발의에 의해 남극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펭귄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곳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볼까요? 세종기지를 향한 여정은 길고 반복적인 항공여행을 거쳐야 합니다. 인천을 출발해 유럽이나 미국을 경유 칠레 산티아고로 날아간 다음 다시 남쪽 끝 푼타아레나스로 이동하는 데 사흘이 걸립니다. 마지막 문명세계라 할 수 있는 푼타아레나스로부터 남극 킹조지 섬까지는 보통 비행기로 3시간, 배로 사흘간의 항해를 해야 합니다. (1988년 2월에 준공된 세종기지에는 1년간 머물며 장기 관측을 담당하는 월동 연구대와 하계기간 집중적으로 야외 조사를 수행하는 하계 연구대원들이 혹독한 기상 여건에도 열심히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극 환경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마드리드 프로토콜이란 명칭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들이 남극 환경 및 생태계 보호에 공감하여 1991년에 제정한 남극 환경보호의정서를 당시 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기에 별칭으로 마드리드 프로토콜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남극 환경보호의정서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히 구체적인 제한 및 권고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가 제5부속소 구역보호 및 관리로서 남극 특별보호구역과 남극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남극 특별보호구역은 주로 환경적, 과학적, 역사적, 미학적 또는 자연상태의 가치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남극 특별관리구역은 인간의 활동을 규제 또는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남극에는 72개소의 남극 특별보호구역과 6개소의 남극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종기지 남동쪽 산 너머 2km 지점에는 우리의 목적지인 펭귄 마을이 있습니다. 원래 지명은 나레부스키 포인트지만 세종기지 대원들이 친근하게 펭귄 마을이라 부르고 있죠.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 제32차 남극조약협의 당사국 회의에서 펭귄 마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당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남극 특별보호구역 제17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 이후 우리나라는 매년 이곳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여 5년 단위의 수정관리 계획을 당사국 회의에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펭귄마을 보호구역은 북쪽과 동쪽 산봉우리와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남서쪽 경계를 따라 쉽게 구분됩니다. 해안 절벽을 중심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육상 생태계가 다양한 종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물 연구에 아주 적합한 곳이죠. 보호구역 일대에는 남극 식생을 대표하는 지류와 선태류가 대규모로 생육하고 있으며 여름이면 다양한 철새들이 번식을 위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3,000여 쌍의 턱근 펭귄과 2,500여 쌍의 젠투 펭귄이 이곳을 찾아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곳의 턱근 펭귄 개체수는 킹조지 섬에서 가장 많습니다. 펭귄 마을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이를 하나로 모아보면 펭귄 군집의 전체 분포 형태를 파악할 수 있죠. 사진 속 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모두 펭귄들입니다. 이를 군집별로 확대해보면 둥지의 위치와 간격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펭귄들은 남극의 여름철 번식을 위해 펭귄 마을을 찾아오는데 젠투 펭귄이 먼저 무트로 올라와 해안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턱근 펭귄은 이보다 보름 정도 늦게 찾아와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에 큰 무리를 이룹니다. 그럼 여기서 펭귄들의 생활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펭귄들은 9월부터 번식지로 돌아와 둥지를 만들고 짝짓기를 하며 11월경 알을 낳습니다. 둥지는 바닥에 있는 작은 돌을 이용해 분화구 모양으로 만듭니다. 남극은 추운 환경인 탓에 암수가 함께 알과 새끼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미 펭귄들은 암수가 번갈아 교대를 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알은 보통 2개를 낳으며 약 35일간 알을 품으면 귀여운 새끼가 깨어납니다. 먹이를 먹고 돌아온 짝은 서로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돌을 물어다가 둥지를 부수하고 같이 하늘을 향해 소리내는 행동은 모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미들은 약 12시간마다 교대하며 새끼가 깨어나면 교대 시간은 더 빨라집니다. 새끼들에게는 대부분 크리를 듬뿍 잡아다가 먹입니다. 새끼들은 부화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주변에 있는 어린 새끼들과 함께 모여 커다란 공동 육아 집단을 형성합니다. 이 시기에는 펭귄 어미와 새끼 간의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새끼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먹이를 골고루 먹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털갈이가 끝난 새끼들은 어미를 따라 바다로 나갑니다. 차가운 남극 바다를 만나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점차 바다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펭귄 새끼들은 먹이를 찾아 바닷속을 날아다닙니다. 다 자란 새끼들은 3살이 된 이후 짝과 함께 다시 펭귄 마을로 돌아올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펭귄 마을 보호구역의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종기지를 운영 중인 극지연구소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극지연구소는 서울대학교와 함께 군집 분포, 번식률, 펭귄 개체군 생태 연구 등을 매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고 빙하가 감소하면서 펭귄과 같은 생물들의 개체군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남극 전체에서 턱근 펭귄과 아델리 펭귄의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는데 펭귄 마을에서도 주의 깊게 개체군의 변동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번식 모니터링은 이제 번식 지표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제 번식 쌍수, 선배 산란수, 그리고 번식 성공률 이런 걸 봐서 장기간 동안 이제 펭귄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한 펭귄의 생태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추적 장치를 활용하여 행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가지가 따로따로 물속의 어떤 행동을 다 기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추적 장치는 어디까지 얼마나 멀리 나갔는지, 그리고 영상 장치는 실제로 그 새의 눈에서 얘네들이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헤엄쳐 다니면서 다른 개체들하고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이렇게 한번 기록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올해 바다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크릴의 어떤 먹이 풍부도랑 같이 관련해서 지금이 환경이 펭귄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구나, 뭐 그런 걸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킹 조지 섬은 남극에서 가장 주변부에 속하는 비교적 따뜻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안을 따라 간혹 노출된 지역에는 식물들이 생육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류와 선태류로 구성되는데 간혹 꽃을 피우는 현화식물인 남극 개미자리와 남극 좀새풀 2종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는 남극에서의 기후온난화의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에 그 변화를 관심 있게 관찰해오고 있습니다. 그 좀새풀 군집은 위에 지상부, 그러니까 이파리 있잖아요. 그게 그 해 눈이 얼마나 빨리 녹느냐에 따라서 그게 증가하기도 하고 약간 감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클로반투스 군집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 같아요. 기지 바다 건너편 아델리 섬에는 아델리 펭귄과 젠투 펭귄의 번식지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칠레와 독일 연구자들이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는데 최근 비교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공동 조사 활동을 벌이거나 매년 정보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대륙의 대부분은 연중 얼음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육상 생태계는 실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연안이나 해양 생태계는 비교적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입니다.
남극의 바다는 먹이사슬의 가장 근간을 유지하는 크릴에서 시작됩니다. 길이 5cm 남짓되는 작은 갑각류이지만 소형 어류, 펭귄, 해표, 고래와 같은 남극의 주요 생물들을 먹여 살리는 생태계의 중심입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관련하여 남극해에서 크릴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극 해양 생물의 먹이사슬에서 크릴과 이를 먹이원으로 하는 상위 포식자인 펭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남극 생태계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크릴 이외에 다른 동물을 먹이원으로 삼는 남극의 상위 포식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육상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벗, 펭귄을 잡아먹고 사는 갈색 도둑갈매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펭귄 군소지 주변에 머물면서 펭귄의 알과 새끼를 잡아먹고 살아가는데 때론 쌍으로 협공작전을 펴 어미 펭귄의 시선을 돌린 후 새끼나 알을 훔쳐가기도 한답니다. 그 펭귄 알을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들고 올 때 부리로 껴서 찍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들고서 날라서 와서 먹기 좋은 데까지 날라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냥 확 깨가지고 싹 먹어 치워버려. 바다에서는 표범 물범과 범고래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주로 펭귄이나 다른 물범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표범 물범은 평상시 유빙 위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바다로 들어가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펭귄이나 물범을 잡아먹는다고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저 자연스러운 자연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니까요. 펭귄 마을 주변에서는 펭귄 말고도 남극 제비갈매기, 윌슨 바다제비, 남방 큰 풀마 갈매기 등이 번식하고 있으며 이들 또한 크릴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극의 자연 생태계를 인간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남극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사국 회의에 제시한 우리나라 펭귄 마을 보호구역 5개년 수정관리 계획에는 보호구역을 방문하는 연구자들의 진입로를 펭귄들의 이동로와 구분하는 세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담당 정보부처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남극 활동 및 보호구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에서는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허가 여부 및 출입 조건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 활동 이외에는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남극 세종기지에 이어 2014년 남극 대륙 북빅토리아랜드의 테라노바만의 제2기지인 장보고 과학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장보고 기지 주변에는 여러 곳의 펭귄 번식지가 분포합니다. 특히 기지에서 35km 떨어진 케이프 워싱턴은 남극 특별보호구역 제173호로 남극을 대표하는 황제 펭귄의 대규모 번식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초조사를 통해 새끼 수가 17,000마리에 달함을 보고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국들은 우리나라 주도로 이들 지역 연구조사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극 특별보호구역에는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두 종은 모두 남극 생태계의 변화를 알려주는 지표종이죠. 특히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그 숫자가 매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극의 펭귄을 연구하는 것은 지구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하고 관찰하는 작업입니다. 남극 생태계의 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펭귄의 생존과 번식을 매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지구 환경 변화를 감시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